철저히 지켜주시고 개인 간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항시 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네이버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 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백종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그 중위권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양 팀이 만났습니다. 양 팀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창원시청은 리그 11위, 그리고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은 9위입니다. 네, 현재 승점 12점으로 이제 같은 승점을 가진 팀이 무려 4팀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중위권 싸움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두 팀이 또 만나게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긴 팀은 확실히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K3 리그 정말 치열한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리그 순위를 보시면 9위, 11위, 그리고 승점 차이가 상위권과 막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5위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13위 양주시민축구단의 승점 차이는 불과 이제 4점 차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팀들이 중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경기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 모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를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한승환, 김동섭, 임예담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원은 계속해서 좀 비슷한 선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역시나 오늘도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양준모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 대전 한국철도를 뚫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 박종민, 박재민, 김윤진, 황준석, 김지훈, 고유성, 하용주, 장은규, 김승호, 정민우가 나오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전도 비슷한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역시나 오늘 지금 이제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민우 선수의 발끝이 어떻게 또 불을 뿜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확실히 이제 두 팀 모두 득점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은 지난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었는데 지난 11라운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신감이 좀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죠. 상위권인 경주한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오랜만에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사기가 오른 채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 국민은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방금 대전 한국철도 이 김승호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 확실히 측면에서 김승호 선수도 역시 좋은 드리블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속도감을 확실히 가지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측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또 최근 이제 9라운드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냈던 김승호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조금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창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정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이 실점을 7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만큼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이고 하지만 득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 득점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가 주목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첫 5경기에서 2득점 5실점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었던 대전인데 네, 그래도 최근 5경기에서는 또 6득점 2실점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전의 최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라면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실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오늘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시즌을 치를수록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고 패배가 없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패배가 없다라는 부분, 확실히 현재 좀 무승부가 많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패배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 전체 시즌 굉장히 안 좋을 때도 2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력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입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양 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이는 팀들 간의 경기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떤 수비력, 그리고 이 수비력을 뚫을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줄지도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뒤쪽으로 본인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를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창원 입장에서도 압박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일단은 이쪽에서 대전이 좀 편하게 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승규 골키퍼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지난 경주와의 경기에서 사실 리그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팀하면 경주거든요. 그렇죠. 이 경주 공격진들의 슈팅을 여러 차례 슈퍼 세이브를 통해 막아냈어요. 그렇죠. 최근에 또 굉장히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규 골키퍼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승호 드리블이 좋거든요. 패스 선택 중앙에서 끊어냈습니다. 창원시청. 다시 재차 끊어내고 한번 접어놓고 좋아요.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니고 계속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파상공세. 일단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규. 그렇죠. 지금 굉장히 박스 근처에서 대전이 볼 소유 시간을 늘려가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네. 하지만 박스 안쪽에서의 창원시청의 이제 박스를 구성하는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이 위협적인 장면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전한국철도가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을 굉장히 올리면서 계속해서 볼 소유 시간을 늘려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세컨볼. 수비가 빠르게 가담을 해주면서 끊어냈습니다. 아직까지 창원시청은 좀처럼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 초반 약 2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거의 창원의 터치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대전이 확실하게 지금 소유권,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창원이 어느 정도는 계산된 플레이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도 창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터치로 상황이죠. 돌려놨고, 오 크로스. 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예요. 그렇죠. 양쪽에서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하면서 공략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창원의 수비 집중력도 굉장히 좀 좋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 굉장히 응원하는 팬들이 많고요. 앞서 경주 한수원을 잡아냈기 때문에 분위기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측면. 네, 지금은 이현성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대전한국철도의 스로인. 조금 파울을 유도해내려는 장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은 주심은 전혀 문제가 없는 장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또 대전한국철도 이 정민호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최근 5경기에서 3골. 어떻게 보면 대전한국철도의 약간은 좀 답답한 공격력에 한 줄기 빛이 있다면 이 정민호 선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정민우 선수가 최근에 좀 득점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에서 이제 동점골을 넣는다거나 혹은 이제 결승골을 넣는다거나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정민우 선수 이제 개인의 상승세와 함께 더불어서 대전의 상승세도 이끌고 있어요. 이현성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태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 장면에서 이현성 선수가 굉장히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대전의 수비진을 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사실은 대전 선수들도 조금씩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에게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체킹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경주와의 경기에서도 양준모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경주한 수원 수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어쨌든 세컨볼이 양준모 선수에게 흘렀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드리블을 하던 볼이 상대 수비에 맞고 떨어지는 것 끝까지 집중력 가져가면서 그 볼을 그대로 슈팅 연결,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네,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수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제는 대전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창원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끝에는 이제 양준모의 세트피스 처리와 그리고 신태환의 득점력이 굉장히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제 신태환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확실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창원이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특히나 신태환 선수를 좀 잘 마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준모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머리까지 맞춰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태환 선수의 헤더였는데 네, 일단은 이번에는 좀 체크가 잘 된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 두 조합이 득점을 만들었었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창원시청의 공격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양준모와 신태환의 이 세트피스 상황이에요. 네, 양준모 선수의 킥이 워낙에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신태환 선수도 앞쪽에서 이제 헤더 그리고 또 발끝으로도 넣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또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태환 선수의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도 상대 입장에서는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그리고 박스 안쪽에는 김동섭도 있거든요. 그렇죠. 김동섭 선수의 높이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을 창원은 살릴 필요가 있고 대전은 제대로 좀 잘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짧았어요. 쫓아가고 터치를 해냅니다. 앞쪽 전방으로 길게. 이번에는 낙하 지점을 좀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부상이 좀 우려되는 장면. 한승환 선수인데 팔 쪽에 부상이 좀 있나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 팔을 휘젓는 동작에서 약간 무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요.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치료 후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확실히 신태환 선수는 이 골문 안쪽 세트피스 상황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득점을 또 기대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 시즌에도 벌써 이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신태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중원에서 천천히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무래도 대전한국철도가 중원에서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뛰어줄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숫자 싸움 중원에서의 이제 장면들에서 창원이 순식간에 두세 명이 에어싸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하용주 선수와 장훈규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은 경기를 좀 더 풀어나가는 데 수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뒷공간 패스, 수비 헤더, 세컨볼. 창원시청이 따냈습니다. 주고 올라가요. 확실히 창원시청도 중원에서 이 양준모 선수의 존재감이 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조율해주기도 하고 전방에서 포워드들을 도와서 공간을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양준모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 대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장면 대전은 확실하게 이 김동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양준모가 시도합니다. 이번에 양준모의 프리킥. 박스 안쪽에 한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네요. 아무래도 좀 기준점을 잡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올려줬습니다. 오! 수비 맞고 이명근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힘을 확실히 죽여주는 헤더로 임영근 골키퍼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좀 잘 이제 막아내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골문 안쪽으로 헤더를 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끊어내고 어허!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고유성 선수였죠. 네, 굉장히 빠르게 끊어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떨어진 공을 그대로 네,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봤던 고유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수비 뒤쪽에서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앞쪽에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슈팅까지 이어갔지만 골문을 살짝 벗어났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뭐 좋은 시도였다고 보입니다. 이런 슈팅을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중원에서 대전 한국철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승호 공간 넓습니다.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고요. 반칙 아니에요. 먼 거리 슈팅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박경익 선수는 파울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한번 해봤는데 주심은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장은규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나오면서 대전이 확실히 이제 중거리 슈팅 2방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잡아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이 이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 개수를 늘려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0점을 잡는다 그러죠. 그렇죠. 선수들이 0점을 좀 잡으면서 이제 이 슈팅들이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면서 그 짧은 거리에서의 슈팅을 거의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전 입장에서 좀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장면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걷어낸 공이 굴절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전한국철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PK를 2개나 얻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박스 안쪽에서 이제 드리블을 과감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지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득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갔던 대전이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오늘 경기에 임했겠죠. 그렇습니다. 센스 있게 터치를 내면서 올라갑니다. 네, 오히려 창원시청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심과 부심이 또 합의를 통해서 네, 경기를 판정을 내렸던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스로인. 대전도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헤더 앞쪽으로 일단 안전하게 뒤쪽으로. 네, 대전을 응원하는 댓글 KTX보다 빠르게 슛. 확실히 대전한국철도 축구단도 이동할 때 또 KTX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기업의 그렇죠. 네, 장점이죠. 네. 중앙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볼 살려냈고요. 장은규 전진 패스. 왼쪽 측면 올라가는데 뺏겼습니다. 다시 압박을 가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대전한국철도 역시도 이 공격 지역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박스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이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이 계속해서 또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그대로 전진 패스. 중앙에서 왼쪽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박재민의 크로스 안쪽 어허. 헤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창원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인데 크로스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심려치 않는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 안쪽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이런 헤더, 뭐 경합 상황에서는
견제만 제대로 들어가도 정확한 슈팅으로 이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원이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력에 대한 부분들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창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면에서도 공격수를 잘 따라가 줬기 때문에 헤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왼쪽에서 대전한국철도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멀리 가지 않았고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장훈교 선수가 이제 왼발을 또 주로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장면에서 좀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보여줬는데 네, 조금은 많이 벗어났죠. 네. 정확하게 맞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저렇게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의 역습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장은규 선수가 이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다 보니까 저런 장면에서 정확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잘 벌어줬죠. 그렇습니다. 바로 또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다시 한번 앞쪽에서 스로인. 창원시청 축구단 역시도 오늘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최근 홈 2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김해시청과의 경기, 양주시민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아직까지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 경기에서 홈에서는 계속 졌는데 오히려 원정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창원인데 네. 확실히 이제 팬분들 앞에서 경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창원 입장에서도 오늘 승리를 통해서 홈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이번에는 너무나도 오른쪽 측면에서의 집중력, 사실은 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조금 빠르게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창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집중력을 놓치면서 컷백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줬고요. 컷백 패스를 정민우 선수가 이번에도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최근 5경기에서 4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민우 선수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경기에서 4득점. 확실히 저희가 전반전에 이 정민우 선수가 답답했던 이런 대전한국철도의 공격진에서 빛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사실 좀 신태한 선수가 고유성 선수랑 이제 부딪히는 장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부딪혀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고유성 선수가 너무나도 편하게 뒤쪽으로 컷백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신태한 선수도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좀 파울을 의식해서인지 바디 체크에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번 장면에서 이제 이번 득점 장면에서의 이제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정민우 선수의 슈팅 같은 경우에 지난 경주와의 경기에서 이승규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승규 골키퍼가 손도 쓸 수 없는 정확한 코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슈팅 코스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승규 골키퍼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장면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 리어 포스트를 노리는 정확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어요. 그렇죠. 이런 장면 사실은 잡아놓지 않고 그대로 이제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가르면서 정민우 선수가 최근에 확실히 컨디션이 좋다라는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원정에서 먼저 앞서갑니다. 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점에 대한 부분이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 득점을 가져가게 된다라면 이제 창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최근 이제 8라운드에서 10라운드까지 3경기 연속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지키지 못했던 창원이 신실점까지 이제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경기에서 창원이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선수들 경기력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중앙에서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전진 패스. 네. 김동섭을 바라봤는데 이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김현중 선수의 패스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김동섭 선수가 미처 이 패스의 길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패스가 또 시도가 되면서 김동섭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장면을 보면 축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는 부분이 살짝 머뭇거리는 동작 하나가 네. 이 패스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머뭇거리는 장면이 없었다면은 확실히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패스였거든요. 네, 일단은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장면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김동섭 선수가 신장뿐만 아니라 저런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 대전 입장에서도 경기를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또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 저런 장면에서의 이제 노련한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대전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제 좀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확실히 정민우 선수의 최근 득점 감각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좀 대전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높이에 의존하는 센터 포워드를 좀 선호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이제 정성민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좀 득점적인 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됐던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또 정민우 선수가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이제 득점력을 뽐내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전한국철도도 이 측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도 또 빠르게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좀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높이 띄워줬습니다. 세컨볼 창원시청이 따냈습니다. 양준모 오른쪽으로 열어줬고 양준모 잘 열어줬어요. 네. 하지만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현성 선수랑 또 측면에서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있는 동료에게 연결해 주려는 패스 시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비 사이로 통과해야 되는 패스다 보니까 이제 코스가 한정적이었고 그 코스에서 이제 힘 조절이 조금 되지 않으면서 볼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 창원시청도 이 강력한 이 대전한국철도의 수비를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리그에서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4팀입니다. 대전한국철도, 부산교통공사, 김포FC, FC목포 많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리그 자체가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이제 K3 리그잖아요. 네, 굉장히 또 박진감 넘치는 리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대전이 부산에 이어서 최소 실점 2위라는 부분,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준비가 잘 됐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준모의 왼발 이번엔 깊었습니다. 확실히 창원시청은 높이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살려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좀 빠르게 동점골을 노릴 수 있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리그에서는 수비가 강한 팀이 또 순위가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승점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 실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다면은, 그런 경기들이 클린시트가 많다면은 최소한 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경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승점이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능력을 가진 팀이 우승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역습 올라가요. 중앙에서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 왼쪽 내줬습니다. 슈팅! 네. 수비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김승호 선수가 굉장히 또 과감한 돌파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낸 상황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고유성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고유성 선수 입장에서도 이 타이밍에 차라리 줬다면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특히나 또 오른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타이밍이 한 번 더 뺏기면서 수비에 걸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김승호의 드리블은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계속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왼쪽 측면 접어놓고 센스 있게 두 명 사이 뚫어내는 패스. 크로스는 굴절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의 코너킥. 오늘 확실히 고유성 선수의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전방에서 활발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게 부담감을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어요. 앞서 고유성 선수의 슈팅 장면에서 이 확실히 양발잡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왼발잡이였다면 그리고 왼발을 또 쓸 수 있었다면
길게 잡아놓고 왼발 슈팅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을 확실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쳐놓고 오른발로 슈팅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에게 타이밍을 너무나도 많이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은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길게 수비 헤더. 왼쪽으로 전환해줬습니다. 연결 잘 됐어요. 장은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뒤쪽 고유성. 무리하지 않는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반칙 아니에요. 양준모. 네,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확실히 양준모 쪽에서 패스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 선수들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양준모 선수에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패스기를 좀 미리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대전인데, 네. 확실히 이제 양준모 선수가 좀 그렇게 막히게 된다면은 창원이 이번에는 여기서 위험해요. 안쪽 넘어졌습니다. 파울이 일단 선언되지 않았어요. 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반칙은 선언 안 됐고요. 네. 정민우 선수가 아쉬움을 표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대전 입장에서, 그리고 정민우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으로 보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수비 지역에서 이런 패스 미스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파울이 선언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또 접촉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뭐 그 장면을 떠나서 그 전 장면에서 이제 한승환 선수의 저런 백패스 상황에서의 미스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런 장면들, 백패스 상황이나 혹은 수비 지역에서의 횡패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섭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임예담. 오늘 확실히 대전 선수들은 측면에서 창원시청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두세 명이 바로 붙어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지금 창원이 조금은 답답한 경기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데, 역습 상황에서의 속도를 좀 잘 살릴 필요가 있는 창원이라면은 좀 측면 공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장면들이, 네. 임예담과 이 이연성의 스피드를 충분히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창원시청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 경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돌려놨습니다. 볼 지켜주고요. 다시 이어받는 정민우. 왼쪽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에다 높게 뜨고 맙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한 번에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파울성 플레이가 있었지만 일단 어드밴티지로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잘 내준 크로스, 그리고 정민우가 헤더로 연결을 해봤지만 이 장면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머리를 맞춰내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중앙에서 패스를 넣어주고 어느새 또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서 헤더까지 가져갔어요. 네, 확실히 이제 중앙에서 최근에 이제 정민우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대전이에요. 그렇습니다. 헤더 넘어졌고 대전 좋아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하. 마지막 패스가 짧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패스가 조금 더 정확했더라면은 창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을 뻔했어요. 네, 임예담이 오른쪽을 파고듭니다. 임예담 한번 접어넣고, 하지만 수비 숫자가 많아요. 오른쪽에서 잘 올라갔어요. 양준모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원이 굉장히 또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있죠. 네, 임예담 계속해서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안쪽 패스. 양준모가 뒤쪽으로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양준모 왼발 크로스 안쪽 수비 헤더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창원시청 역시도 이런 공격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올라왔을 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에요. 네. 어느새 양준모가 터치해낸 이후에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길었어요. 살려냈습니다. 네, 여기서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죠. 황재훈 선수의 터치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창원의 이제 볼을 좀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좀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확실히 좋았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 황재훈 선수의 크로스 장면에서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면서 그렇죠. 대전한국철도의 골문을 노려봤거든요. 지금 이 장면. 네, 여기서 김동섭 선수는 통과했고요. 네. 양준모 선수가 잘 잡아놓고 슈팅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박종민 선수예요. 확실히 대전한국철도가 왜 리그에서 최소 실점 공동 2위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 사실은 좀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주면서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양팀 경기 중반으로 갈수록 공격을 여러 차례 펼치면서 재밌는 경기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양준모. 뒷공간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스피드 경합. 하지만 대전한국철도 수비 커버가 빨라요. 네,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이현성 선수를 에워싸면서 이현성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대전이 또 위기를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전이 최소 실점인 이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포지셔닝이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원터치로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좀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중앙에서 장은규.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 중앙으로 연결. 넘어지면서 끊어냈지만 계속해서 창원시청. 네,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두 번의 좀 패스가 아쉽게 이어지면서 네. 일단은 시간이 조금 끌리는 상황.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살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또 저를 응원해주시는 네. 댓글이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중계를 해서 이 K3 리그의 매력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더 잘해야죠. 네. 네, 조금 더 잘하는 이승준 캐스터의 모습 기대할게요. 또 선수들도 얼마나 열심히 뛰어줍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열심히 중계를 해야 이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 더 많은 분들이 또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심이 양준모 선수를 불러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어필하는 과정에서 한번 주의를 받았던 양준모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만큼 더욱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양준모 선수는 경기장 내에서 그리고 외에서 확실한 승부욕을 보여주고 이게 팀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측면에서 확실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주장 완장이라는 부분에 이제 책임감을 확실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양준모 선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창원시청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서 불필요한 상황을 통해서 뭐 경고를 받는다거나 퇴장을 당한다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은 팀적으로도 너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양준모 왼발로 다시 한번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네, 계속해서 앞쪽에 한 선수가 네. 있다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공이 가죠. 그대로 붙여줬어요. 일단 수비가 발로 걷어냈습니다. 세컨볼 창원시청.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군사 그런 시설 중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그 위치로 막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장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가요? 약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선수가 뭔가. 미리 프리킥 전에 그 위치에 가서 0점을 잡아주고 양준모 선수가 그 위치로 프리킥을 올려주는 장면. 네, 확실히 그런 장면들이 이제 양준모 선수의 킥력이 워낙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방금도 정확히 그 위치로 볼이 네.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저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무기가 확실히 있다.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점이 저 위치를 좀 미리 알려주면 네. 상대팀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대전 입장에서도 이제 저런 장면에서 저 위치로 뛰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이 양준모 선수를 인터뷰를 해서 좀 네, 물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오늘 경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장면이 장외 응원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댓글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그만큼 이제 이 경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동섭이 측면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네, 대전 선수들이 수비할 때 모든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내려앉다 보니까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창원시청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전이 좋아요. 측면 뚫어내고 크로스까지 올라갔습니다. 크로스가 살짝 길었는데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지금 30분 조금 지난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창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에서 사실은 이제 전반전 안에 동점골을 넣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장훈규 선수의 파울. 네,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의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양준모 선수 이런 장면에서 또 직접 프리킥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위험한 지역에서의 파울. 이번에는 빠르게 시도를 네. 해봤었는데 일단 주심이 다시 프리킥을 시도하라고 지시를 했고 양팀 중원에서 각 팀의 주장 장훈규와 양준모가 지금 붙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창원 경기에서 저렇게 진행을 하다가 득점이 또 취소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장면에서 이제 또 창원 선수들이 창원 벤치에서도 많이 항의를 했었던 부분. 이번에는 주심이 확실하게 휘슬을 불고 난 후에 차라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라면 직접 프리킥을 시도해 볼만한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멉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가까운 거리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장면이지만 그래도 양준모 선수의 킥력이라면 충분히 직접 슈팅을 통해서 골문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 정도 거리는 됩니다. 네, 그리고 차용환 선수도 볼 앞에 있고요. 양준모 왼발 네. 잡아내는 이명근 골키퍼. 네, 벽을 좀 잘 넘겼는데 속도가 그렇게 좀 이상적으로 실리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명근 골키퍼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요. 하지만 또 회전이 많았기 때문에 이명근 선수가 한 번 좀 더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양준모의 킥은 창원시청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옵션입니다. 그렇죠. 저런 옵션을 가진 선수가 있다라는 것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섭의 터치 반칙 아니라는 판정. 뒷공간 한 번에 봤습니다. 다시 끊어내고 장훈규 뒷공간 올라갑니다. 좋은 공간인데요. 빠르게 올라가봤지만 미리 예측을 했었던 신태한. 네, 신태한 선수가 또 잘 막아냈는데 고효성 선수가 끝까지 또 압박을 해주면서 사실은 또 창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위치에서의 스로인이에요. 네. 여기서 대전은 바로 압박을 또 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중앙에서 반대쪽 전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킥이 길었습니다. 대전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볼을 뺏어왔기 때문에 앞쪽에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박종민 선수가 좀 얼리 크로스를 시도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킥이 조금은 정확하지 못하면서 대전 입장에서도 압박으로 이제 압박이 성공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인 중앙으로. 아직까지 창원시청이 대전한국철도의 수비를 뚫을 만한 그런 확실한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잘 뚫어냈습니다. 좋아요. 오른쪽 측면 김승호 계속 치고 달립니다. 김승호 넘어졌어요. 지금은 다시 한번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김승호 선수는 옐로우 카드까지 받았어요. 네, 김승호 선수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장면 어깨를 먼저 넣었다고 생각했던 김승호 선수였고 네. 주심은 신태한 선수와 김승호 선수의 경합이 정당한 어깨 싸움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슈팅이 네. 슈팅까지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또 리플레이가 또 나오고 있는 장면에서 빠르게 볼을 뺏어내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슈팅은 정말 아쉽네요. 고유성. 그렇죠. 상대의 실수를 좀 틈타서 좋은 위치에서 고려청자 트래핑이라고 하죠. 네.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 슈팅이 또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터치는 고려청자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잡아놨지만 그렇죠.
슈팅이 좀 아쉬웠어요. 고유성이라면 저 위치에서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확실히 오늘 고유성 선수가 전방에서 보여주는 이제 활약 굉장히 또 좋거든요. 이런 컨디션이라면은 이제 또 충분히 득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청 수비의 입장에서는 수비 지역에서 이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창원이 오늘 경기에서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있었던 한승환 선수의 백패스 미스라던가 그리고 방금 장면에서의 실수들 창원 입장에서는 앞쪽으로 이번엔 대전한국철도의 실수. 그래도 수비 커버가 빨랐어요. 그렇죠.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더러운 횡패스는 특히 위험한데 지금도 신태환의 패스가 약간 위험했어요. 그렇죠. 두 팀 모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두 팀 모두 실수가 겹치면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을 한 번씩 주고 받았어요. 네. 뒷공간 패스는 짧았습니다. 왼쪽 측면. 지금 패스도 살짝은 위험했어요. 그렇죠. 지금 신태환 선수가 좀 빠르게 또 판단을 해주면서 빠르게 또 볼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기를 넘기고 있는 창원인데 이번에도 조금 더 정확한 이런 횡패스나 이제 백패스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패스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오른쪽에서 김승호가 호시탐탐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오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패스가 조금이라도 셌더라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뻔했고 그리고 최전방의 정민우 선수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팀 모두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플레이에서 상대의 실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리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뿌려줬습니다. 일단 수비에서 걷어냅니다. 왼쪽에서 스로인. 네, 창원시청이 파울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스코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잘 가져가는 득점 루트였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 득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많은 세트 플레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또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 상황. 창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조금은 단순한 패턴을 조금 더 섞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홈 경기거든요.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홈에서 계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홈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창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는 오늘 홈 경기에서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분들께 경기 전에 나눠드렸던 이제 사인볼 말고도 승리 승점 3점까지도 또 보여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는 팬분들이죠. 그렇죠. 팬분들은 이 창원시청의 승리를 또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실수가 나올 뻔했어요. 지금도 위험해요. 양팀 선수들 수비 지역에서는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직접 오른쪽 측면 파고들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박종민 선수가 뒤쪽에서부터 빠르게 좀 혼자 볼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파울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아무래도 대전이 이제 패스에서 조금 앞쪽에서 이제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패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치고 나가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대전한국철도의 오른쪽 라인 박종민과 이 김승호의 스피드를 제어하기엔 창원시청이 또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파울로 끊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풀어 나왔습니다. 좋아요. 전진 패스 김승호 박스 안쪽 크로스에 지금은 신태환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승호 선수가 장은규 선수와 2대1 패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간을 허물어냈고요.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커버를 해주던 신태환 선수에게 걸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저런 패턴들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장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승호 선수의 장점이 스피드와 드리블도 있지만 이 공간, 저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이면 침투력이에요. 그렇죠. 침투를 잘 해주고요. 그만큼 이제 좋은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는 선수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가 없는 공간을 잘 찾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예요. 한 번에 경합을 붙여줍니다. 바로 또 압박을 해주고요. 지금 창원시청의 수비진들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측면에 위치한 두 명의 선수죠.
뭐 김지훈 선수, 김승호 선수 굉장히 한 명은 경험이 많은 선수, 한 명은 굉장히 패기 넘치는 속도를 가진 선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정민우 선수와 고유성 선수까지도 계속해서 측면까지 이동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창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의 패스 밀어줬습니다. 슈팅까지.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정민우 선수의 위치는 조금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전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지만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다면은 확실한 이제 득점 찬스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대전한국철도는 계속해서 창원시청의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창원시청의 스로인. 전반전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좀 동점으로 만들고 후반전으로 나가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최고의 시나리오는 동점골을 넣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전반을 종료를 하게 된다면 후반전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유효한 장면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비 숫자가 많아요. 그래도 끊어냈습니다. 창원시청 먼 골키퍼 맞고 벗어납니다. 강력한 슈팅. 그렇죠. 이번에는 이현성 선수가 잘 끊어내고 난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슈팅이 강력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오는 볼이었지만 이명근 골키퍼가 정확하게 처리해내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코너킥이 또 선언이 됐습니다. 이현성의 슈팅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또 자신감 있는 슈팅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골! 동점골 창원시청 축구단.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다시 한번 신태한의 머리가 빛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으로 양준모와 신태한이 합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대전 입장에서 계속해서 신태한 선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신태한 선수의 머리 그리고 발끝까지도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신태한이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창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이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격 무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크로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신태한도 정말 잘 잘라 들어갔어요. 네, 정확하게 돌려놓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창원시청의 동점골을 끝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스코어는 전반전 1대1. 전반전 막판에 네. 동점골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뭐 아직까지도 좀 사실 흥분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장면인데 네. 정말 너무나도 좋았던 코너킥 그리고 높은 타점에서의 돌려놓는 헤더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후반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된 창원시청입니다. 사실 전반전 어떤 팀이 경기를 잘 치렀냐 했을 때 대전한국철도가 더 잘 치렀거든요. 하지만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1대1로 경기가 일단 하프타임이 맞이한 만큼 두 팀 모두 하프타임에 또 변화를 통해서 후반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어진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후반전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가만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심이 아무래도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좋아요. 헤딩으로 돌려줬고 뒤쪽 넘어집니다. 네. PK입니다. 지금 이 PK는 너무나도 큰 위기. 그리고 천안시 축구단의 이해찬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던 이해찬 선수를 보고 헤더로 돌려놨거든요. 지금은 황진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성민 골키퍼.
조주영 슛 들어갑니다. 어허, 네. 왼쪽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네.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전방에서의 활약도가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렇죠. 왼쪽 골문 구석. 자, 낮고 빠르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고 빠르게 골. 왼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한번 잡아놓고 조주영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 공격 좋아요. 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대로 슛! 골! 이해찬입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이번에도 화성이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패스가 빠르게 끊어냈던 천안이었기 때문에 네. 전방에 있었던 이해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해찬 선수가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앞섰지만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의 집중력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이해찬 선수의 스텝과 그리고 그렇죠.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도 네. 완벽했습니다. 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왼쪽에서 달려가는 조주영 빠져나옵니다. 뒤쪽 좋아요. 컵백 박스 안쪽 오른발 슛! 골! 또 한 번의 추가골 천안시 축구단 3대0입니다. 네, 조주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었던 정준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요. 이 박스 안에서 오늘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의 이제 정준하 선수의 이 정말 침착한 슈팅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천안입니다. 자, 화성 FC의 수비진이 올릴 필요가 있겠고. 이강욱이 네. 좋은 터치로 접어놨습니다. 중앙 쪽 연결. 최영우! 최영우입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최영우는 최영우입니다.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골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영우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욱 네.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는 이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네. 또 애매하게 떴던 볼을 최영우가 힘들이지 않고 사실 최영우에게 저런 공간을 루퍼 세컨볼이 시작이 됐던 김혜기의 공격입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는데요. 아크에서 왼발 슈팅! 원더골입니다. 원더골 스코어는 1대1. 와, 정말 이 김해시청이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너무나 멋진 와, 원더골. 네.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트래핑 이후에 이야. 그대로 자, 원바운드가 된 볼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임팩트. 반대편 전환. 왼쪽 측면 짧게 내줍니다. 황재훈.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 좋아요. 박스 진입 있어요. 반대편. 골! 자, 우선 마지막에 판정에 관한 부분. 네. 득점 인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김현중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상대를 제쳐내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사실 이 장면은 김현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 이영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벽의 위치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뒤쪽 이 골!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죠. 김유성 선수의 헤더가 이번에 두 번째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후반으로 가도 FC 목포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공고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승규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문을 비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드려내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유성 선수의 머리에 맞는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김유성 선수 환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벤치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난 9라운드 양조시민과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뺏기기만 위험한데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잘 줬습니다. 달려갑니다. 이한빈 넘어졌어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평택 제트즌
정말 중요한 선제골 기회를 맞습니다. 아, 바로 이 속공 찬스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패스 미스가 나왔고 한창호가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침투하는 이한빈을 잘 봤고요. 네, 마지막 이 순간에 이한빈의 과감한 드리블 선택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창호 슛 들어갑니다. 한창호 선제골 스코어 1대0. 아, 평택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얻어냈지만 침착하게 밀어준 한창호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잘 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로 선수들이 계속해서 볼 터치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승윤 뒤쪽으로. 잘 풀어나왔어요. 네, 반대편 자, 전환 한 번에 찍어줬어요. 슛! 골! 추가골 평택 시티즌. 전반전 막판 결국에는 해결을 짓습니다. 와, 지금은 뒤쪽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박지훈 선수의 패스였어요. 네, 그리고 정확히 최민수의 오른발에 배달이 됐고 사실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잘 갖다 대면서 또 평택의 두 번째 골을 선사합니다. 아, 사실 강릉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었는데 네. 이 기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유청인 길게 헤더 떴습니다. 안쪽으로 뒷해줬어요. 이 공이 있어요. 골! 따라가는 득점 강릉 1219다. 자, 지금은 세컨볼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네, 째 득점. 그리고 이 필드 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드디어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이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차적인 네. 그런 움직임에서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가 일단 걷어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 백승호, 김대엽. 자, 왼발 각도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 흘렀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는데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허건 선수가 트래핑에 대한 실수가 발생했고 이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결국에는 윤민호가 먼저 가져가면서 허건 선수가 사실은 좀 머리를 저렇게 쥐어 할 좀 아쉬움을 박수. 그리고 키커는 김대엽입니다. 자, 김대엽 있습니다. 왼발 갑니다. 골!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포 FC. 네, 김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을 활용해서 김덕수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이 고정훈 감독의 플랜 A.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리드를 가져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동료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 가까운 쪽. 아우. 야,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미뤘다는 판정이죠. 네. 때문에 자, 판정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잡으면서 민 모습인가요? 네, 민훈기 선수가 정민우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스코어 1대0. 다시 한번 보시죠. 살금살금 때리다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뭐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는, 뭐 방향도 잡았고 손도 잘 뻗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펀칭 아직 있습니다. 뒤쪽으로 슛! 동점골! 울산 시민축구단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드네요. 여기서 지금은 수비 상황에서 쥐가 났을 때 한 명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폴 선수가 공을 잘 따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태훈 선수군요. 김태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손민우 올렸어요. 전반전 8분
2021 K3 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1. 전반전에 대전한국철도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창원시청이 따라가면서 전반전 스코어는 1대1로 맞췄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주도권을 좀 많이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선제 득점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대전이었는데 하지만 역시나 창원의 양준모 선수와 신태한 선수의 조합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제골 장면이었고 동점골 장면. 네. 확실히 창원시청에는 이 양준모, 신태한 이 양신조합이 있습니다. 네, 양신조합 굉장히 또 재밌는 표현인데 네. 확실히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이제 가져가는 세트플레이 상황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이 워낙에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두 명의 조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또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오른쪽이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확실히 전반전에 경기력이 좋았던 것은 대전한국철도인데 어쨌든 현재 결과는 1대1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좋아요. 잘 연결됐습니다. 파고들어요. 안쪽으로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네. 좋은 위치에서 파울. 네, 이번에는 또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김승호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력 다시 한번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우 선수가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한승원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는 과정에서 다리를 거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전입니다. 그런데 김승우 선수는 옐로카드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심판에게 그렇죠. 항의하는 과정에서 옐로카드 한 장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번에도 좀 파울 선언 이후에 조금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승호가 왼발로 준비하고 있고 고유성은 오른발. 대전 한국철도의 프리킥 기회. 올려줬습니다. 슈퍼 세이브 이승규. 이번에는 고유성 선수가 좀 한 타이밍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를 했고 뛰어들어가던 박종민 선수가 정확하게 헤더로 돌려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승규 골키퍼가 워낙에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창원이 실점 위기를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전한국철도도 본인들만의 세트피스 보여줘봤고요. 짧게 연결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크로스 미끄러지면서 그렇죠. 뒤쪽으로 흘렀어요. 강하게 붙어줍니다.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미끄러지면서 볼이 루즈볼 상황으로 이어졌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압박을 해주면서 위기를 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양준모 선수와 신태현 선수 이 세트피스에서 정말 위협적인 조합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 방금 댓글이 나왔는데 양심 조합에 대해서 또 되게 재밌게 또 반응을 해주셨네요. 좋아해 주시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중앙에서 지금은 반칙 선언. 네, 일단은 이번에 장은규 선수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어필을 해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심은 단호하게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청 역시도 이 세트피스 말고 또 공격적인 찬스를 만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임예담 선수가 조금 전반전부터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대전이 측면에서의 공간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떨어진 공 터치해내고 좋아요. 잘 열어줬어요.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렸고요. 올려줘 헤더. 슈퍼 세이브. 이번엔 이명근. 두 팀이 골키퍼가 굉장히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슈퍼 세이브로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임예담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 박경희의 크로스도 정확했거든요. 전반전에 저희가 임예담 선수의 활약이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네. 엄청난 패스를 보여줬고 그렇죠. 김동섭의 헤더 굉장했습니다.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또 세트 플레이 상황 창원 입장에서는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양준모가 준비해요.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수비 헤더. 다시 머리로 붙어줍니다. 떨어진 공 있어요. 붙어냈고 슛! 수비 맞고 굴절. 공격은 이어져요. 왼쪽 측면 크로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두 팀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또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많은 득점에 가까웠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도 신태환 선수의 슈팅 일단은 끝까지 집중력 있게 막아줬던 대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컨볼이 계속해서 이 신태환 쪽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태환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위치를 좀 잘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져 있는데 일단 지금 이현성 선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중 선수. 김현중 선수네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좀 부딪히면서 통증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김현중 선수인데 일단은 뭐 주심은 문제가 없는 장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심이 아무래도 웬만한 몸싸움에는 휘슬을 잘 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앞서 박종민 선수의 헤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임예담의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공간 패스였고 박경기가 크로스도 정확했고 김동섭의 이제 헤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 임현근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과정은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결과에서 이 헤더가 모두 정면으로 흐르면서 득점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찬공. 지금은 파울 선언됐어요. 고유성의 파울. 네, 지금은 일단은 주심이 파울을 선언을 했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장면에서의 파울이었는지는 제가 또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지금은 창원시청의 파울로 그렇죠. 판정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신태환 선수가 이제 뒤쪽에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짚고 올라가는 듯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장면에서의 이제 파울을 좀 선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의 프리킥. 네.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수비 헤더 멀리 가지 않았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바로 올려줬어요. 크로스 박스 안쪽 떨어졌고 슛!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크로스가 좀 잘못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높고 너무나도 완만한 각도로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거를 끝까지 살려내면서 슈팅까지 연결해내는 대전의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집중력도 굉장히 또 칭찬할 만한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끝까지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김윤진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고요. 그렇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어려운 자세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김윤진 선수가 이제 뭐 김해시청에서의 모습이나 숭실대 시절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저런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도 이제 창원 입장에서도 이제 김윤진 선수가 올라왔을 때 그 장면은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대전 한국철도의 스로인. 선수들 오늘 몸싸움도 치열하고 경합하는 장면에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 팀이 전반전에도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는 너무나도 지금 템포가 빨라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전한국철도가 전반전에 이 창원시청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는 패스를 넣어줬는데 지금은 창원시청이 견제를 좀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전, 창원 두 팀 모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가져가는 팀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팀이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준모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진행돼요. 왼쪽 측면 중앙으로 연결. 핸드볼이죠. 네, 손에 맞았다는 판정. 김승호 선수가 아쉬움을 좀 표현해봤고요. 네, 지금은 김승호 선수의 이제 팔에 맞는 장면은 분명히 있었는데 김승호 선수의 얘기는 몸에 맞고 팔에 맞았기 때문에 네. 의도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심은 이 장면에서 이제 김승호 선수의 팔이 조금 움직이는 상황을 조금 더 좀 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입장에서는 창원시청에게 이 위치에서의 프리킥을 하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양준모 선수가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양신 조합이 불을 뿜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전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실점을 한 만큼 확실하게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또 한 선수가 프리킥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고요. 과연 절로 볼이 갈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헤더! 네. 이번엔 김동섭이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김동섭 선수, 신태한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이런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확실히 신장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견제를 해주거든요. 그만큼 정확하게 헤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후반전 들어서 전반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김동섭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창원이 전반전에 조금 중심을 낮춰서 플레이를 했다면 후반전에는 조금 위쪽에서의 중심의 이제 무게추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매담 선수나 김동섭 선수가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창원시청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유의미한 장면도 몇 차례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대전한국철도의 스로인. 길게 던져줬습니다. 가슴 트래핑. 지금은 네. 창원청의 스로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고유성 선수와 박경익 선수가 엉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고유성 선수의 발이 맞았다라고 판정을 내렸던 부심이고요. 네. 등을 지어주면서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로인 대전한국철도. 박종민이 준비하고 있고요. 좀 멀리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선수가 없죠.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넣어주는 스로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던져줬습니다. 떨어뜨려줬고 박스 안쪽. 일단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일단 한 차례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 창원인데 이렇게 이제 박종민 선수의 롱스로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던져줬고 걷어낸 공 양준모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만 끊어냈습니다. 두 명 사이 잘 풀어나왔습니다. 장은규. 오른쪽 측면 김승호 크로스 올려줬고 수비 헤더. 이번엔 신태한이 수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번 장면 김승호 선수 오른쪽 측면에서 공간 침투를 해주던 장은규 선수를 잘 활용을 했고요. 잘 활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고요. 날카로운 크로스 정확하게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코스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신태한 선수가 집중을 잘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김승호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높게 뜬 공 다시 걷어냅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살려냈고요. 하지만 넘어지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조금 중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저런 상황에서 공을 살려놓는다는 게 상대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김현중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중심을 잃으면서 볼 소유권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었던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 공간 많아요. 뒷공간 패스 연결됐습니다. 컵백 박스 안쪽 공 살아있고 빼줬고 왼발 슈팅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이번에도 정민두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던 김승호 선수를 너무나도 잘 봤고요. 네. 정확한 패스 이후에 다시 한번 안쪽으로의 이제 컵백 패스를 시도했던 김승호 선수였는데 이 장면은 그 이전 장면이었죠. 네. 여기서의 이 패스가 다시 한번 박경익 선수에게 걸리면서 정확하게 이제 안쪽에서 박스 안쪽에서 슈팅을 가져가기엔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정민두 선수에게 다시 빼준 상황. 정민두 선수의 왼발 슈팅은 골문을 벗어났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또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김승호의 이 뒷공간 움직임, 침투 창원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속도도 좋은데 드리블 기술도 좋고 과감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굉장히 좋은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줬어요.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정민우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차용원 선수가 이 위치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강하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지만 일단은 잘 수비해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프리킥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또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지금 또 6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파주시민 축구단과 함께 네.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무승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승점을 좀 많이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오늘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7무 네. 굉장히 조금 좀 독특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입장에서는 5승 5무 패배가 또 그렇죠. 없기 때문에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하지만 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입장에서는 승리가 좀 적으면서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2승인 상황에서 현재 이제 6무를 거두고 있고 2패밖에 기록. 이번에는 지금 위험한데? 네. 빠르게 나와서 걷어냈었던 이명근 골키퍼. 이번에는 이명근 골키퍼가 좀 빠르게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도 창원시청 오른쪽 돌파하는 좋아요. 선수 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김동섭에게 연결되기 전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었던 황재훈이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앞쪽으로 나가는 상대가 뒷공간을 좀 허용을 해주는 장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이에요.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중앙으로 양준모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골! 양준모입니다. 양준모. 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사실 임대담 선수의 판단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볼을 양준모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양준모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양준모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준모 2경기 연속골 그리고 오늘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사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실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은 7실점밖에 이번 시즌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한국철도를 상대로 그렇죠. 2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욱더 네. 고무적인 부분이죠. 대전이 최근 5경기에서 2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장면, 이런 상황에서 또 2득점을 만들어내는 창원시청 확실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은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한승환이 나오고 김주원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지금 오늘도 이제 양준모와 신태한의 득점이 나왔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보물 같은 선수들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1라운드 경주한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양준모 신태한의 득점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두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주고 싶을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예쁜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앞서가다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이 사실 이제 전반전에 보여줬던 라인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창원은 실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로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전이 이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전반전 득점 장면 정민우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측면에서의 돌파력과 이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김승호 선수 그리고 왼쪽에서 노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김지훈 선수를 좀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청이 최근 홈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경기 이대로 경기를 끝내게 된다면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가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8, 9, 10라운드 3라운드 연속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너무나도 이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창원인데 오늘은 오히려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응원을 와주신 홈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양준모와 신태환이 있고 네. 지금 창원시청 팬들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정말 예쁠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예쁠 수밖에 없죠. 네. 최근 득점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양준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김해시청과의 경기에서 PK 득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뒷공간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패스 아하! 연결 슈팅 한번 접어놓고 네. 왼쪽 흘렸습니다. 아하. 이 공이 고유성에게 흘렀는데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박종민 선수가 공간침도 워낙에 좋았고 여기서 연결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슈팅을 가져가지 못하는 장면들, 대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쪽에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선택이 이번 장면에서는 패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고유성 선수가 본인의 오른발을 또 뽐낼 기회였는데 네. 아쉽게 기회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뒷공간을 봤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확실히 양신조합 칭찬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양준모, 신태환 이 두 선수가 두 경기 연속으로 두 선수 모두가 골을 기록해 주다 보니까 팬들이 응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창원시청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대전 한국철도. 오히려 후반전 들어서 대전 한국철도 입장에서는 공격이 좀 답답해졌어요. 그렇죠. 초반에 이제 프리킥 장면에서의 이제 박종민 선수의 헤더 장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일단은 수비적인 부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경합 상황 오히려 창원시청 빨라요. 선수 숫자가 많습니다. 김동섭 백킬로 살려냈습니다. 임예담 크로스 반대편 선수가 없습니다. 네, 어렵게 걷어낸 대전 한국철도. 압박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서 볼을 빼왔던 창원이었는데 임예담 선수의 크로스가 연결이 됐지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네, 대전 한국철도를 응원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전 한국철도가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전에 대전이 했었던 공격 패턴을 창원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대전은 득점이 이제 두 골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 창원 입장에서는 이제는 잘하는 수비적인 부분,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대전 입장에서는 뒷공간을 신경 쓰면서 앞에서의 전방에서의 득점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조금은 어려운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전진 패스 잘 들어갔어요. 밟아줬고 아크 정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 타이밍 잡지 못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킥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잡아내는 이승규 골키퍼. 네, 이번에도 박스 앞쪽까지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침투를 잘해줬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슈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 지금 대전 입장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장면에서도 고유성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조금은 더 좋은 찬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대전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과감한 또 슈팅이 필요한 대전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고유성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창원시청의 프리킥.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유롭게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지금은 확실히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창원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경합을 붙여줍니다. 이연성 볼 지켜주고 오른쪽 측면 다시 이연성 중앙으로 양준모 여유롭게 볼을 돌리고 있는 창원시청. 네. 하지만 이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굉장히 또 측면에서의 숫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졌던 상황인데
두 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를 해주네요. 네, 이관표와 송수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재민 선수가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용주 선수까지 빼주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교체를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이관표와 송수영이 들어갔습니다. 이 교체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남은 시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관표 선수가 하용주 선수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박재민 선수 오늘 측면에서 풀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대신에 송수영 선수가 들어갔다면은 지금 김지훈 선수를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스로인. 다시 한번 스로인.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공간 많아요. 지금 잘 풀어나왔습니다. 대전. 얼리 크로스 올려줬고 슛! 네. 벗어납니다. 지금 왼쪽 측면 풀백으로 김승호 선수가 이동을 했거든요. 네. 김승호 선수가 이번에는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또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주네요.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발을 갖다 대 봤었던 고유성이었는데 그렇죠.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창원시청도 후반전 들어서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고 대전한국철도 입장에서는 이 압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전 입장에서는 압박을 풀어나온 이후에 좋은 패스요. 하지만 이승규가 나와서 네, 이번에는 그 전에 이제 패스하는 장면에서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연결해줬어요. 크로스 안쪽으로 낮은 크로스. 가스 트래핑한 이후에 일단 중앙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까지 연결이 됐어요. 전진 패스. 백힐러 센스 있게. 하지만 수비가 예측을 했습니다. 확실히 교체 카드를 사용한 이후에 대전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창원이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로 나오고 있는 대전.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중앙에서 돌아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승호 뒷공간. 연결됐어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걷어낸 공이 송수영. 하지만 수비 성공. 네, 측면에서 지금 박재민 선수가 언더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송수영 선수가 볼을 측면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 장면이 이제 박재민 선수가 안쪽 공간을 파고들었던 모습을 확실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뒤쪽 측면으로 빠지던 박재민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지만 일단은 창원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또 커버를 해주면서 좋은 수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전한국철도는 이 박종민 선수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오른쪽 풀백인 박종민 선수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치를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나 이제 왼쪽 측면 풀백으로 이동한 김승호 선수도 계속해서 전방에서 이제 김지훈 선수와의 호흡을 통해서 측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압박을 가해줍니다. 이승규가 걷어낸 공. 천천히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선수들이 이 대전한국철도 이 빌드업을 적절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창원 선수들인데 대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뭐 곽철호 선수나 정성민 선수가 오늘 벤치에 없는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전방에서의 힘을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고 네. 잡아내는 이승규. 확실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중앙으로 올려주는 크로스에 이은 득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전한국철도는 그 두 선수의 부재가 있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중앙에서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섰고 지금은 반칙 얻어냈습니다. 정민우. 좋은 돌아서는 장면에서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요. 이 거리라면은 슈팅으로 가져가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리긴 한데 네. 그래도 충분히 슈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청도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훈 선수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장면이라면은 확실히 창원은 선수비 후역습 뒷공간을 노리는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네. 전방에서 속도감을 더해줄 수 있는 정서훈 선수를 투입하면서 오늘 김동섭 선수 앞쪽에서 많이 버텨주면서 싸워줬거든요.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확실히 높아요. 침착하게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걷어낸 공. 이 공 일단 안전하게 뒤쪽으로. 이제 김동섭을 빼주고 정서훈을 투입하면서 확실하게 이 대전한국철도의 넓어진 뒷공간을 노리겠다. 그렇죠. 이런 의중이죠. 확실히 창원 선수들 지금 이매담 선수 그리고 이현성 선수, 정서훈 선수 3명의 선수가 공격진을 구성을 할 텐데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역습 과정에서도 세 선수 외의 선수들 뭐 양준모 선수 정도를 제외한다면은 공격 가담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수비적인 부분의 중심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전방에서 이제 넓어진 공간을 통한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 뒤쪽 공간을 노리는 역습 플레이를 시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떨어진 공 임예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대전한국철도의 스로인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어요. 대전한국철도는 계속해서 이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지금 또 많은 선수들이 또 배치되면서 중심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전환을 해주는 상황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좋아요. 오른쪽 측면 정민우 뒤쪽으로 빼주는 패스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박종민이 멀리 던질 수 있거든요. 짧게 던지는 선택. 박종민 짧은 패스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반대쪽 여기서 끊기면 위험한데 일단 반대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지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황준석 선수의 실수였기 때문에 사실 뒷공간에는 이제 김윤진 선수 정도만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황준석 선수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대에게 추가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빌미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의 체력 부담도 가중되거든요. 그렇죠. 저런 실수들은 사실은 팀원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중앙에서 등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확실히 이제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는 위험지역이 아닌 부분, 저런 장면에서는 확실하게 파울로 끊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 맞습니다. 지금 미끄러졌어요. 창원시청 임예담 측면에 빠져있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임예담 잘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좋아요. 연결 양준모 왼쪽 측면 크로스 빗 맞았습니다. 오히려 대전한국철도 이번 기회를 살려봤어야 하는데 그렇죠.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런 장면들 사실 대전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에 얼마나 더 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는데 패스미스를 통해서 패스미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또 무산되고 말았고요.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터치 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길게 떨어지면서 김승호 선수가 끝까지 뛰어봤지만 골을 세워놓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김승호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박재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왼쪽 풀백 자리를 채워주면서 얼리 크로스나 이제 속도감을 통해서 전방으로 이제 오버래핑이라는 장면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김승호 선수예요. 오히려 창원시청 볼을 지켜주고 있고 센스 있게 백킬로 빼줬습니다. 좋아요. 공격 풀어 많죠. 나오고 있습니다. 툭툭 치고 올라가고 왼쪽 열어줬습니다. 임예담 박스 안쪽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임예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임예담 슈팅.
수비 맞고 굴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황준석 선수가 끝까지 볼을 잘 지켜줬고 그러면서 이제 코너킥을 허용을 했지만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이메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황준석 선수의 수비가 워낙에 좋았죠. 네. 그래도 후반전에 임예담 선수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한국철도는 김동국 선수까지 투입을 하네요. 그렇죠. 이 장면은 대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왔어야 될 교체 카드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80분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교체 카드예요. 네. 뒤쪽으로 흐른 공. 다시 얼리 크로스. 그대로 진행돼요. 대전한국철도의 역습. 왼쪽 길게 연결. 이 공이 스피드 경합. 아하. 먼저 터치를 했는데 코너킥이 선언이 네, 되네요. 지금 코너킥입니다. 지금 왼쪽 측면 송수영 선수 쪽으로 경합을 붙여봤었는데 이 공이 마지막에 수비 터치가 있으면서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오늘 경기 이제 지금은 송수영, 이관표, 김동국 등 교체 투입된 선수들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런 공간에 대한 패스들은 대전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나와야 될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짧게 올려줬습니다. 걷어내는 양준모. 확실히 높이에서는 이 창원시청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빠르고 낮고 빠른 그런 크로스가 필요하겠습니다. 공 잘 살려냈고요. 대전한국철도 먼 거리인데 때려봤습니다. 지금은 송수영의 슈팅. 네, 지금 또 10번의 김지훈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종민 네.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오늘 윙어로 나왔던 선수들이 다 풀백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전입니다. 후방에도 전방에도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은 대전한국철도인데 과연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수비를 해주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양준모 선수가 반칙 아니냐고 항의를 해봤었는데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올라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우 선수가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장면들 대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좀 이어져 가고 있고요. 네. 아쉬운 시간들이 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대전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금은 이제 좀 직접적인 그냥 앞쪽으로 때려 넣는 그런 장면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창원시청도 최전방에 이제 양준모 선수를 위치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뒷공간 패스를 넣어주고 있고 수비진과 싸워주면서 대전한국철도의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도와주는 속도감 있는 선수들을 또 배치를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대전 입장에서도 앞쪽으로 나가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줬거든요. 네, 지금 끊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치고 올라가요. 대전한국철도는 도와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김동국 선수가 앞쪽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내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훈규 제쳐내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뒷공간 패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반칙. 이번에는 창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파울이 나왔고요. 네. 박경익 선수가 손을 쓰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 이 장면 이 위치에서의 굳이 저런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세트피스 기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막판에도 창원시청이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이관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관표의 왼발 짧게 붙여줬습니다. 또 경합을 해줘요. 왼쪽 측면에서 두 명 사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볼을 따냈어요. 뒤쪽에서 확실히 붙여줘야 하는데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신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짧은 패스로 이어 나가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입니다.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모든 선수들이 하프라인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그런 박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죠. 김동우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뒷공간 패스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확실히 양준모 선수 K3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표현해도 그렇죠. 또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양준모 선수의 모습은 정말 이제 베스트 11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전진 패스 공간이 그래도 좀 있어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나와서 잡아내고 있는 이승규. 측면에서 크로스는 올라오는데 이 퀄리티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승규 골키퍼에게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크로스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크로스거든요. 네. 측면에서 이제 공간이 앞쪽에 낮지만 돌파를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크로스를 선택을 했던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도 이제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김승호 전진 패스 박스 좋은 안쪽 공간이죠. 들어갔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하지만 옆금을 김지훈 선수가 굉장히 또 높은 위치까지 이동을 해주면서 뒷공간을 노렸고요. 그 과정에서 크로스까지 시도를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슬기 선수까지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예담 선수가 나오네요. 오늘 공격진에서 이제 좀 많이 뛰어주면서 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줬던 임예담 선수 후반전에는 활약을 해줬거든요. 네. 임예담 선수가 나가고 김슬기 선수를 또 투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체력적인 부분과 속도에 대한 보강, 확실히 이제 임예담 선수가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김슬기를 투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속도를 보강해주고 있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이제 양준모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중앙으로 연결됐어요. 네. 하지만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 낮은 패스, 땅볼 패스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 대전인데 지금 이제 87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라면은 사실은 조금 때려 넣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롤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전방에 없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답답한 경기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발 드리블로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번 접어놓고 다시 중앙으로 아크 정면 전진 패스 막혔습니다. 반칙 아니에요. 장은규가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툭 쳐놓고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막혔습니다. 네, 이 정도 시간이라면은 사실 지금 황준석 선수나 김윤진 선수를 전방으로 투입시켜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경기 운영인데 일단은 계속해서 형태를 유지하고 툭치면서 있어요. 올라가고 네. 왼발로 감아봤습니다. 하지만 벗어나고 맙니다. 네, 일단은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대전인데 지금 한 선수가 경련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오늘 워낙 또 많이 뛰어줬어요. 그렇죠. 앞서 이제 창원시청 화이팅 경남 FC 팬이 응원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뒤쪽 플랜카드에도 창원시청과 경남 FC는 함께합니다. 그렇죠.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네, 두 팀이 또 이 창원축구센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 연고로 이제 경상남도 전체를 연고지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로 경기를 창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두 팀의 이제 유대감은 굉장히 끈끈하다고 볼 수 있죠. 경남 FC 홈 경기에서도 저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이 K3 리그 연고지 팀들이 많다 보니까
저 대전 사람이라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요. 그러고 보니 뭐 대전에도 이제 K리그 2 팀과 K3 리그 팀이 있고 그쵸. 창원에도 K리그 2 팀과 K3 리그 팀이 있네요. 네, 확실히 오늘 양준모 선수의 활약은 저런 말을 들어도 충분할 정도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경기에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한 선수를 꼽는다면 양준모 선수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던져줬어요. 대전한국철도 왼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김승호 전진 패스. 돌면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뜬 거. 오! 아,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그렇죠. 지금 김동국 선수가 볼에 대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슈팅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쪽 뒤쪽에서 먼저 이제 클리어를 해줬던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파울이 선언이. 오! 네. 지금은 김슬기 선수 쪽으로 발이 좀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히 경기를 운영을 하는 데는 소화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대전 입장에서는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창원 입장에서도 끝까지 좀 집중력을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 좀 길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원에서 헤딩 경합 볼을 따냈습니다. 창원시청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김슬기. 오늘 창원시청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전방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가 이제 짧은 패스를 통해서 풀어 나오는 부분 계속해서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연고지의 프로팀 팬들이 또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전 하나시티즌을 응원하시면서도 대전 한국철도를 같이 응원하시고 그리고 경남 FC를 응원하시면서도 창원시청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좀 좋아요. 밀리다 보니까 양준모가 중원으로 내려와 있고 왼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슬기 넘어졌고요. 제쳐냈어요. 김슬기 크로스 올려줬고 마지막 골! 추가골 창원시청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런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대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스보다는 사실 앞쪽으로 붙여주는 플레이가 중요했거든요. 네. 하지만 잘 끊어냈던 양준모 왼쪽 측면에 김슬기에게 잘 내줬고요. 따라가던 김윤진이 미끄러지면서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말았던 대전. 마지막에 정서훈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창원이 3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오늘 창원시청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대전한국철도를 상대로 3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최근 3골을 실점했던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한 경기에서 3골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대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준모 선수가 후반 막판에 센터포워드 역할을 맡다가 지금 또 밀리다 보니까 중원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점 역할까지. 그렇습니다. 거의 뭐 프리롤로 네. 오늘 경기를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양준모 선수입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김슬기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뚫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나 교체 투입된 정서훈 선수의 멋진 마무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전 입장에서는 김윤진 선수가 미끄러진 장면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최경동 감독의 용병술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방에 이제 속도가 좋은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창원입니다. 이제 남윤창 골키퍼까지 교체를 해주고 있는 창원시청. 네,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체 카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윤창 골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규 골키퍼도 한 골을 실점하기는 했지만 엄청난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역시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슈퍼세이브를 통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소화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반 이제 추가 시간에 계속해서 창원시청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수비만 하기보다는 이제는
두 골의 스코어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전방에서 상대가 앞쪽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칭찬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워낙 또 경기가 재밌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뭐 이 재밌는 경기를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밥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설탕 정도. 그렇죠. 네. 네, 선수들이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저희는 뭐 밥만 먹은 거죠. 그렇죠. 김슬기 왼쪽 측면. 이번에는 네, 좀 실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집중력을 조금 잃어버렸던 박경익 선수였고요. 오른쪽 측면. 추가 시간도 모두 흘러갔고요. 중앙에서 볼 다툼. 프로 나오고 일단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제 창원은 정말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쪽으로 클리어를 계속해서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은 지금도 압박에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양준모 수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역시나 최고의 수훈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양준모 선수 마지막까지 또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3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을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정민우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대전이 조금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나 했는데 전반전 막판 신태한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후반전에 이제 이승규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고 그리고 이명근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서 굉장히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던 도중 양준모 선수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마지막 정소훈 선수의 쐐기골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들을 통해서 오랜만에 홈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홈팬들에게 전하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MOM을 정하라고 하면은 양준모 선수가 1골 1도움 1기점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골에 모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역시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양준모가 뭐 공격, 수비 모두에서 이제 중심의 핵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다라는 걸 오늘 그 경기에서도 확실히 영향력을 보여줬던 그런 멋진 경기 굉장히 재밌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이렇게 경주한 수원에 이어서 대전한국철도가 축구단까지 꺾으면서 2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창원시청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백종화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홈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잡아놓고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이번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골! 동점골 창원시청 축구단.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올라갑니다.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중앙으로 양준모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골! 양준모입니다. 양준모. 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사실 임대담 선수의 판단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볼을 양준모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밀리다 열어줘요. 보니까 양준모가 중원으로 내려와 있고 왼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슬기 넘어졌고요. 제쳐냈어요. 김슬기 크로스 올려줬고 마지막 골! 추가골 창원시청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런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대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스보다는 사실 앞쪽으로 붙여주는 플레이가 중요해. 수훈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양준모 선수 마지막까지 또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3대1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을 거둡니다.